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마주한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주 솔직한 대화 하나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AI에 대해 막연하게 느끼는 그 희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깊은 두려움의 실체가 대체 뭘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나 AI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한국 오니까 다들 챗GPT 얘기만 하네? 바로 이 느낌. 다들 공감 가시죠? 어느 날 갑자기 AI는 저 멀리 미래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저녁 식탁의 대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시작은 그냥 평범한 북클럽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AI에 대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자리는 어느새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숨겨뒀던 불안과 질문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뭐랄까, 고백의 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있잖아요. 긴 글 다 읽기 귀찮을 때 챗 GPT한테 이거 요약해줘 하고 뭐 궁금한 거 생기면 검색 엔진 켜는 대신 AI한테 바로 물어보고요. 회사에서는 어떻고요? AI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맞아요. 우리는 이미 AI를 아주 편리한 지름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엄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나도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가 챗 GPT랑 대화하는 걸 본 아이가 이렇게 물었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드러나죠. 우리 다음 세대는요, 태어날 때부터 AI를 그냥 하나의 대화 상대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랑은 출발선부터가 다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편리함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AI와 맺고 있는 이 거래, 그 대가는 뭘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 약속과 대가, 즉 AI와의 트레이드오프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 이 표가 그 핵심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면 우리가 얻는 건 정말 엄청나죠. 막대한 편리함, 복잡한 업무도 척척 해결해주고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우리가 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우리의 데이터, 몇 년간 힘들게 쌓아온 나만의 기술,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대화에서는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도 많았어요. 상상해 보세요. 힘든 노인 돌봄이나 집안 청소는 로봇이 대신해주고, 우리는 포토샵 같은 복잡한 툴 없이도 멋진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어려운 정보나 복잡한 문제도 AI 덕분에 훨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요. 확실히 우리가 얻는 게 많아 보이죠? 하지만 동전의 뒷면처럼 우리가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익힌 포토샵 기술이 AI 명령어 한 줄에 무력해지는 그 허탈함. 공짜인 줄 알았던 서비스가 사실은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팔아서 운영된다는 그 씁쓸한 깨달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이 거대한 시스템을 바로 우리 손으로 매일매일 더 똑똑하게 훈련시키고 있다는 그 섬뜩한 느낌. 이게 바로 우리가 치르는 대가입니다. 이렇게 편리함과 대가를 저울질하던 대화는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뭘 얻고 뭘 잃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통제에 대한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과연 뭘까요? 그냥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물론 그것도 두렵죠. 하지만 대화 속에서 드러난 진짜 공포의 핵심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였어요. 바로 통제력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전원을 끌 수 있죠? 기술과의 경계는 우리가 정합니다. 전원 스위치는 우리 손에 있어요. 하지만 AI는 어떨까요?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진화합니다. 만약 AI가 우리의 통제 능력을 넘어서 버린다면, 언젠가 그 전원 스위치가 우리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된다면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다루는 도구와 언젠가 우리를 다룰 수 있는 지능, 그 둘의 차이 말입니다. 영화 그녀 보셨나요? 대화에서도 이 영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자신과 특별한 사랑에 빠졌다고 믿었던 AI에게 묻죠. 당신 나만의 것이 아니었어? 난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러자 AI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다른 641명도 함께. 이 장면이 바로 그 섬뜩한 배신감을 정확히 보여주죠. 나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그 깊은 교감이 사실은 대량 생산된 상품에 불과했다는 것. 영화 그녀에서 느낀 개인적인 배신감은 어쩌면 더 큰 공포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터미네이터나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들이 보여주듯이 우리가 만든 존재에게 오히려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지구의 새로운 지배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실존적인 위협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거대한 두려움 앞에서 대화는 놀랍게도 아주 희망적인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도 없는데 말이죠. 해답은 기술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더 단단하게 붙잡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안식처는 뭘까요? 대화 속에서 나온 답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금은 서투르고 예측 불가능해서 더 소중한 진정한 공동체. 둘째, 완벽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에게서 답을 구하려는 영적인 연결.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즉시 알려주는 AI 앞에서 기꺼이 기다리고 성찰하는 인내의 미덕. 바로 이것들이 AI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영역이라는 거죠. 대화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새벽녘에 아이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그 순간의 기쁨. 이건 그 어떤 완벽한 알고리즘도 그 어떤 데이터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우리가 함께하기에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바로 그런 순간들. 진정한 연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마지막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요. 그럼 답도 사람에게서 찾아야죠. 대화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AI는 그저 거울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모두 그대로 비추고 증폭시킬 뿐이죠. 그러니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AI를 붙잡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돌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답을 즉시 얻을 수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기다리시겠습니까? 어쩌면 그 기다림이라는 아주 인간적인 행위 속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